만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루며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워온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아리랑 노래를 자주 부르시곤 했습니다. 그 서정 깊은 선율이 저에게 민족음악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주었다고 할지, 그래서 저는 지금 민족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이 노래야말로 우리 민족의 그 얼을 반영한 노래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남쪽에 있을 때 그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마음의 그 유한을 찾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아리랑은 세계 그 이탈리아, 미국 그런 작곡가들이 다 모여서 그 각 나라 민요를 평가했을 때 82%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당히 1등,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평가됐던 곡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감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체현되어 있는 귀중한 음악 유산인 조선 민요 아리랑은 오늘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자기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를 사랑했고 노래와 함께 운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민족적 정서가 담긴 노래를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민요 아리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아리랑을 떠나서 조선 민족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그 우리 인민들 모두가 아리랑을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 재부로 간주하고 일터에서도 부르고 가정에서도 부르고 또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과 지어는 유치원 어린이들까지도 아리랑 노래를 잘 알고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월의 이끼 속에 묻히고 역사책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민요들이 허다합니다. 하다면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어떻게 오랜 세월 변함없이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까지도 널리 불리워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 아리랑은 이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또 슬픔과 한을 반영한 이런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떠나간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 인민이 겪어온 온갖 불행과 고통, 또 착취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항의 정신과 함께 중요하게는 그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인민들의 소박한 염원과 또 그러한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이라는 미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요들과 마찬가지로 아리랑은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어 오랜 세월 구정되어 온 인민들의 집체적인 창작품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민요 아리랑은 지금까지 그 발생과 어원에 대해서 많은 설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요 아리랑의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전설은 조선 봉건 왕조 초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송부와 리랑설입니다. 송부와 리랑 전설을 간단히 놓고 보게 되면 온완 마을의 김좌수라는 지주집에 모순살이를 하던 송부와 리랑이
어느 해 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해서 일어난 이 농민 폭동에 참가했다가 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 수락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훗날 이 이당이 다시 싸움터로 떠날 때 이 떠나는 남편과의 이별이 그 서러움을 반영해서 성부가 부른 노래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소도 아리랑이 나온 이후 우리 인민들 속에서 아리랑 곡조의 노래들이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각 지방들에서 지방적 색채를 띤 아리랑들이 생겨나 하나의 방대한 군을 형성했는데 20세기 전반기까지 알려진 여러 변종의 곡수는 무려 36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평안도의 소도 아리랑, 함경도의 단촌 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 아리랑, 경상도의 밀양 아리랑, 경기도의 긴 아리랑, 전라도의 진도 아리랑 등 여러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아리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방별에 따르는 아리랑을 합치면 그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아리랑 12곡에 아리랑 백설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사에 기록된 아리랑에 대한 자료를 잠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자료는 근대 시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출판된 도서와 신문 잡지들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 자료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굴 정리된 이 노래의 가사와 악곡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96년에 출판된 조선육이라는 영문 잡지에 소개된 아리랑입니다. 필자는 잡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직접 듣고 제보한 아리랑을 조선의 노래라는 공명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 사람에 의하여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 가락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후렴만은 변하지 않는다. 조선인에게 이 노래는 쌀과 같다. 조선인들은 서정적이며 교훈적이며 서사적이며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있는 사람들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랑은 당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리랑은 수많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리랑의 후렴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아리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록 자료로서 제일 오래된 것은 황현의 매천야록입니다. 2월에 왕이 창덕궁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매일 밤 불을 켜놓고 광대들을 불러다가 새로운 소리의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이를 아리랑 타령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아리랑은 광대들에 의해서 왕궁 안에서 불리워졌고 노래의 공명은 아리랑 타령이었으며 노래의 선율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황성신문 1901년 11월 13일부에 실린 논설 리어조 관세도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육자백이 아리랑의 잡스런 노래가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노래인 것만큼 남녀가 다투어 부르고 상하가 다 어울려 부르고 있다. 지어 들에서 놀다가도 부를 뿐 아니라 연애 석상에서도 소고를 둥둥 울리면서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춤추고 발을 구르며 구슬프고 유장한 소리에 사람들이 다 옛날을 회상하고 마음이 아파하니 이 노래를 옛 노래라 하겠는가 지금의 노래라 하겠는가. 어째서 이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많으며 부르는 사람이 많은 것인가.
이러한 자료는 최영련의 해동죽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전하는데 아리랑 타령이라고 한다. 이상의 기력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면 조선 봉건 왕조 초엽에 발생한 아리랑은 조선 봉건 왕조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오랫동안 부단히 발전하여 왔고 근대 시기에 이르러 각 지방별로 고착되었으며 당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대중가요로서 선율 정서는 흥겨우면서도 구슬프고 처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들에서 나온 아리랑들은 해당 지방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지방적 특색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졌습니다. 그럼 조선민요 아리랑이 조선민족의 녹과 숨결을 상징하는 노래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과연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역사 자료에 의하면 민요 아리랑은 1926년 우리나라 영화 개척자의 한 사람이었던 라운규가 만든 무속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새롭게 편작되어 나온 이후부터 조선민족을 상징하고 조선민요를 대표하는 노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속영화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족영화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던 회령 출신의 춘사 라운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작품입니다. 라운규는 민족순환기 우리 인민이 겪고 있던 피눈물 나는 생활과 그것을 이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강위한 의지를 조상전래의 애창곡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 아리랑 가락에 담아보자고 이 작품을 구상하고 영화의 제명을 아리랑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리랑이 상영된 그날은 바로 일제가 제놈들의 침략의 왕초인 조선 총독부가 들어앉을 건물을 서울에 요란하게 지어놓고 락성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들이 울분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제놈들이 제놈들의 괴수가 틀고 앉을 집을 지어놓고 너토를 숨을 짓는 이 광경은 서로 상반되는 참으로 참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속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를 쓴 것은 당시 서울 단성사에서 변사 연주가 작곡가로 있던 김용환이었습니다. 당시 라운규에게서 영화의 주제곡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용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리랑들 가운데서 리상준이 제보하여 1914년에 출판한 조선 속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을 선택하여 그것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편작했습니다. 이것을 음악계에서는 신조 아리랑, 신 아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용환에 의해서 새롭게 편작된 아리랑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도 맞았고 중요하게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삽시에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시대적인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일제 시대에 불렀던 아리랑, 참 그것은 슬픔의 아리랑, 또 애절한 아리랑, 가련한 아리랑, 참 이러한 그 아리랑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도 이 곡조에 담았고 리별이 도래했을 때에는 리별가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접했을 때는 비가로도 불렀고 일제를 야유하는 반일가로도 불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정든 고향과 이별하고 살 길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갔고 산설고 물서른 이역 땅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 노래로 아픈 가슴을 달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민요 아리랑은 조선의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지방을 벗어나 오랜 세월 민족순환의 역사가 되새겨지고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안겨오는 전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 되었던 것입니다. 모성 영화의 주제가인 아리랑이 조선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과 일제에 대한 항고의 정신을 안겨주며 급속히 보급되게 되자 일제는 1929년에 그 노래에 치안방해라는 구실로 금곡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수록되어 있는 레코드 제작과 판매를 일체 금지시키는 악랄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이영환 선생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새로 밝혀진 데 의하면 울사오조약을 날조하기 전부터 일제는 체계적으로 아리랑을 애곡하였는데 1905년에 일본의 그 한 기관은 아리랑의 가사를 애곡한 사진첩을 발행하였습니다. 가사에는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도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조선인은 한일 합병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05년 4월에 오키타 겐조라는 자는 자기의 책에서 우리의 아리랑을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 깊이에 뿌리 내린 이 노래를 없앨 수도 빼앗아낼 수도 없었고 우리 민족이 깊이 간직한 애국애족의 녹슬을 결코 말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놈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주체 25, 1936년 8월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11차 여름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조선 동포들은 경기장에 선참으로 들어서는 마라손 선수 손기종을 환호하여 어깨를 겹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녀 아리랑을 불러 저 선수가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리랑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서 투쟁의 노래로 널리 불리워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간삼봉 전투장에 울린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중심을 비춰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하였다. 적들이 아리랑을 듣고 어떤 기분에 잠겼겠는가 하는 것은 그닥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후에 포로들이 고백하기를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고 다음 순간에는 공포에 잠기었으며 나중에는 인생 허물을 느꼈다고 하였다. 항일혁명투사 황순이 동지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아리랑을 비롯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행군하면서도 부르고 오등불가에서도 부르고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또 전투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곤 했고 외놈들을 본때 있게 족치곤 했습니다. 썸터의 총불 붙죠 여장군의 아리랑에 이렇게 항일의 전거에서 아리랑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진 그때로부터 피는 물의 아리랑을 부르던 이 나라 아리랑의 주인공들은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났고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 곡전은 조국해방의 봄을 부르며 온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지었습니다.